S자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턱 끝에서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S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턱에서 목선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S자 라인. 그래서 요 두 가지 S자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S자 라인이 이제 우리가 턱에서 얻는 내용인데, 무턱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이제 요 S 라인이죠. 지금 이 환자처럼 아주 심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목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전진해서 요거 얻는 건 뭐 많이들 보셨을 거고,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 요것도 많이들 원하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여기에 또 얘기가 많아서 뭐 지방흡입, 뭐 활경근 묶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많이들 되고 있죠. 근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 턱끝 수술하고 턱목 각도의 변화, 그 다음에 무턱과 이중턱의 상관관계. 이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라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5년간 고민해왔던 것들을 그냥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똑같은 이미지고 다른 환자들이에요. 이제 위에 보면은 수술 전하고 수술 후 6개월. 그러니까 저는 CT로 분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아주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작은 변화도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이게 수술 후 6개월은 돼야 그래도 뭐 모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 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데이터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1년까지는 저 보여줬으면 주세요 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수술 결과는 1년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명 수술하면은 1년째까지 저 찾아와서 경과 보러 오시는 분이 뭐 한두 명 있을까? 그래요, 진짜.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오는 확률이 한 3, 40%. 그 다음에 1년까지 오시는 분들이 뭐 한 5% 미만. 뭐 이래요. 이제 뭐 괜찮으면 안 오죠. 대부분 바쁜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명을 오랫동안 수술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를 넣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환자들 수술할 때 참고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게 되는 거고, 저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 일반인들하고 또 제 학회에서 일하는 또 후배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는 게 이제 제가 가치 있다고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수술 전 모습하고 후 모습을 이렇게 중첩을 정확하게 CT를 겹쳐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입술 모양도 조금 바뀌고 이렇게 보는 턱선 모양도 조금 바뀐 것들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앞에 수치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이 뒤에 있는 수치는요, 실제 보형물이 전진된 두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수치는 실제 수술 전후에 실제로 앞으로 나간 양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수술 전과 후 간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요쪽에 세로에 있는 거는 실제 보형물의 세로 길이. 이거는 뭐냐면 뼈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걷을 때 요 길이에요. 얘도 뼈에서 내가 보형물 두께를,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로 잡아야 되나, 여기로 잡아야 되나, 여기로 잡아야 되나,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턱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3mm 전진을 했을 때 한 3.5mm, 3.47mm 전진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턱이 앞으로 나온 건 3.5mm 정도다. 뭐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게 옛날에 문헌, 제가 이제 선배님들 예전에 이제 논문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전진량이 8mm면은 실제로 피부로 드러나는 거는 70% 정도다, 80% 정도다, 많아야.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수술을 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꼭 그게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진된 양이 3.4mm 정도 되니까 3.5mm 정도 튀어나오더라. 그 다음에 길이도 2.8mm 정도 늘렸는데 길이는 실제로 2.8mm보다 조금 더 길어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전진은 튀어나간 만큼 나오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피부가 아주 많이 나온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되니까 조금 그게 반영되는 게 1대1로 대응은 안 될 거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이 밑에는, 길이는 제가 이 수술을 할 때 요 밑에 있는 여기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을 다 박리를 해가지고요. 여기를 다 박리해가지고 앞으로 쭉 당겨 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던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설골 위치가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앞으로 가는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턱선도 오늘의 주제지만 보면 수술 후에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S라인하고 여기 S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6개월째 보인다. 또 다른 환자에서도 보면 이 환자는 앞으로 전진되는 보형물이 한 7.3mm 정도 만들었던 경우고, 실제로 피부가 앞으로 나온 것도 7.49mm 정도로, 뭐 이거는 뭐 0. 몇 mm는 측정 오차라고 보고요. 대충 1대1로 맞는구나. 그리고 길이가 1.8mm 정도 나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길이가 만들어진 경우는 여기 근육까지 쭉 당겨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형물이 큰 경우에는 이 따라오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근육이 거의 막 여기까지 쫓아오거든요. 당겨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도 증가가, 보형물은 실제 2mm 정도 만들었는데 길이는 한 5, 6mm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턱목도 각도도 이렇게 생기더라. 근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살도 좀 많은 경우죠. 근데 이렇게 한 7mm, 6mm 이상 만들다 보니까 이 B포인트에 함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무턱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6mm 전진할 때는 여기에 뭐 진피 까는 거 필요 없다. 근데 6mm 이상 전진하면 여기 진피 깔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예요. 제가 뭐 알았겠어요.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 경과 보다 보니 이게 조금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네. 이유를 보니 너무 많이 빼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경계 언제부터 넣어줘야 될까? 아까 여기서는 B포인트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한 3, 4mm 만들 때는 큰 의미 없는데 한 7mm 되니까 여기 B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꺼져 보이는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인데요. 이것도 6개월 정도 된 건데 앞으로 전진은 거의 안 시켰고 그 다음에 길이만 5mm 정도 만든 경우예요. 턱이 짧은 경우죠. 그런데 길이는 앞으로 전진은 1mm 정도 시켰는데 실제로 턱이 앞으로 나온 양도 한 5, 6mm 정도 나오더라. 그 이유는 길이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랑 살들이랑 다 끄집어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형물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많은 볼륨이 이쪽으로 모여요. 그러면 앞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볼륨이 생긴다는 거죠.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보면은 앞으로 만든 건 1.2mm인데 실제 전진된 건 6mm다. 그 다음에 길이는 5mm 만들었는데 실제 길어진 거는 4.5mm다. 아까 앞으로 만들 때는 여기가 많이 두꺼워졌는데 길이를 만드니까 오히려 만든 것보다 실제 피부가 길어지는 거는 조금 적다. 이게 보이죠, 경향이. 그래서 앞으로 5mm 만들면 5mm가 앞으로 나오는데 밑으로 길이로 5mm 만들면 길이가 5mm 길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밑으로 만들면 입술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다 이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입술 자체도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수술을 해가면서 실제 생각했던 거랑 실제 결과들을 계속 보면서 리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똑같이 6개월인데 이분은 전진한 양이 굉장히 많죠. 13mm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피부가 전진된 양도 13mm. 근데 여기 보시면 B포인트 꺼진 게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진피가 들어간 경우예요. 여기에.
그러면 B 포인트가 확 함몰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는 0.8mm 정도, 1mm 정도 살짝 만들었는데 실제로 길이가 얼굴이 길어진 거는 한 3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얼굴이 길어지기 싫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많이 만들 거면은 길이 축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또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턱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길이 축소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경우를 이제 이 경우에서 배운 거고, 또 진피를 넣어줘서 수술해 본 결과 그 결과 자체는 굉장히 괜찮더라. 그리고 B 포인트의 함물은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실제로 수술하면서 얻은 결과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6mm 전진하고 밑으로 4mm, 5mm 정도 전진한 경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된 양은 8mm가 실제로 피부에선 전진이 됐고 길이도 6mm 전진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여기도 이제 진피가 들어간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근육을 제가 왕창 당긴 경우예요. 그런 경우니까 지금 이 턱선 보세요. 요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턱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있던 턱선이 지금 빨간색 턱선이 초록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턱으로 왕창 몰려있던 근육과 살들이 앞으로 쭉 당겨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만큼이나 올라가 붙은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게 줄어든 볼륨만큼 그게 앞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넣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변화량도 이쪽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뭐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형수술 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 제 채널 보시는 것 같아서 후배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전진하면은 전진한 걸로만 더하기 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연부 조직의 이동량도 생각하고 연부 조직의 스트레칭량도 생각하자. 이제 그게 여기서 데이터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9개월 데이터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앞에는 6개월 데이터였고요. 지금 이제 수술 후 9개월이에요. 그러면 전진한 보형물이 9mm인데 실제로 피부가 전진된 거는 한 9mm 정도. 뭐 얼핏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길이는 4mm 만들었는데 피부가 길어진 거는 실제로 4.15mm. 이 경우는 또 왜 여기가 또 적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골이 밑에가 있어요. 보통 아까 다 설골이 여기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턱끝하고 설골하고 위치가 설골이 다 위에 있죠. 다. 처음 슬라이드부터 다시 다 봐도 설골이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여긴 밑에 조금 있죠. 여긴 위에 있죠. 여기도 위에 있죠. 근데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땡겨올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살을 끄집어 올리는데 한계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도 B 포인트가 엄청나게 꺼졌죠. 이건 진피 안 넣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여기 진피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설골이 밑에 있을 때 제 아무리 당겨도 턱목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턱목 각도가 안 나온다. 설골 위치가 또 한몫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4mm 앞으로 뺀다고 4mm 나온다. 이거는 뭐 한 8, 90% 맞아요. 근데 길이 만들면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데이터를 천천히 보시고 나는 어떤 경우일까라는 거를 그냥 뭐 사진 하나 띡 보여주고 저 이런데요. 알 수가 없어요. 설골 위치 봐야죠. 피부 두께 봐야죠. 근육 두께 봐야죠. 지금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가 정리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넣은 경우도 있어요. 14mm 가까이 넣었죠. 근데 실제로 피부 나온 것도 14mm. 전진량은 대충 맞는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턱 길이도 줄여준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 변화가 없죠.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길이를 이렇게 줄여주니까 지금 요만큼이 줄인 양이거든요. 지금 요만큼. 지금 요게 줄어들어서 없어진 양이에요.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그러니까 실제로 길이 변화도 많이 없죠. 대신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2019년 데이터인데 요게 진피를 안 넣어준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조금 보기가 싫죠. B포인트가 꺾이는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길이 줄여준 거는 확실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년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11mm 정도 앞으로 넣고 그랬을 때 실제로 1년 후에 봤을 때 11mm 정도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를 한 5mm 정도 만들었을 때 실제 얼굴 길이도 5mm 정도 길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설골이 약간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사실 이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길이도 조금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입술이 처지는 느낌이 조금 덜하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또 12개월 결과인데요. 앞으로 7mm 정도 뺀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10mm 이상 나온 것도 있어요. 이제 입술이 이렇게 변한 거는 뭐 입술이 필러를 맞았다든가 뭔가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진피 안 넣은 경우라 B포인트가 많이 꺼져 있고 이쪽에 목에 이렇게 선이 턱목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이분이 살이 되게 많이 찌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이 엄청 많은 분은 앞에서 근육 땡기고 살 땡기고 별짓 다 해도 여기가 조금 늘어진 느낌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이가 3, 4mm 정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늘어난 건 그래도 4mm 정도로 길이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12개월 결과인데요. 7mm 뺐는데 조금 7mm보다 덜 나온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길이를 많이 만든 경우예요. 7mm 뺐지만 길이도 5mm나 만들었거든요. 거의 4.5mm.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양이 조금 줄어들고 길이도 거의 비슷하죠. 워낙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가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살이 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이런 턱 라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죠. 좀 이런 식으로 있던 턱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참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진피를 넣어주면서 7mm 정도 되니까 B포인트 변화가 거의 없는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12개월 결과인데요. 8mm 정도 전진을 시켰고, 실제로 피부가 전진된 양은 7mm. 그 다음에 길이는 3mm 정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길어진 양은 4mm. 턱목 각도 변한 거는 그거에 비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턱목 각도가 또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환자 케이스마다 또 이게 각도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턱이 너무 짧아서 하악 외소증 같이 이렇게 누워버린 경우는 만든다고 다 만든 대로 안 나오는 그런 또 변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1년 경우인데요. 전진한 게 9mm인데 실제로 앞으로 나온 것도 9mm, 9.8mm 정도 되는 뭐 1대1로 거의 매칭되는 상황이었고 길이는 4.1mm 만들었는데 실제로 길어진 거는 5mm 정도 길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턱목 각도도 보시면 지금 워낙에 턱목 각도가 이런 식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턱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경우도 역시 진피 않는 경우 B포인트가 많이 꺼져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 경우는 길이만 만든 경우죠. 앞으로 전진하는 거는 거의 뭐 1mm 정도 만들까 말까였고 근데 실제로 앞으로도 한 2mm 정도 전진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이만 4mm 정도 만들었는데 역시 길이만 4mm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턱선이 생겼지만 앞이나 잇몸 변화는 뭐 살짝 밑으로 내려온 느낌은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죠. 다시 말하면 한 4, 5mm 정도 변화에서는 입술 느낌 변화나 연부 조직에 따른 변수가 별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5mm 이상, 6mm 넘어가고 7, 8mm로 넘어가는 순간 연부 조직이 따라와서 변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수가 점점 많아지죠. 단순하게 앞으로 5mm, 밑으로 5mm. 그러면은 5mm 늘어나고 길어지고 5mm 앞으로 나오고 이러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5mm가 넘어가서 6mm, 7mm 돼버리면은 오히려 밑에 있는 살을 더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는 더 들어가는 반면에 앞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12개월 경우인데요. 11mm 정도 전진을 했는데 실제로 11mm 정도 나왔고 길이는 한 1mm 정도, 1.6mm 정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1.6mm 정도 만들어졌고요.
이런 경우가 가장 드라마틱한 경우죠. 여기서 보면 턱선이 워낙에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턱선이 생기고 턱목 각도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보면은 살짝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죠. 이렇게나 한 10mm 넘어가면 입술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살짝 입술이 말린 느낌이 살짝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17개월 경우인데요. 앞으로 전진만 4mm, 6mm 정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4mm 정도밖에 전진이 안 됐어요. 왜 그랬냐?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만 전진할 때는 여기 근육 박리를 안 하고 이 근육을 당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살만 당겨져서 이 턱목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여기 근육 박리해가지고 얘가 당겨졌으면은 여기가 더 불룩해지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17개월 결과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개월 결과를 보시면은 6mm 전진했는데 실제로는 8mm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길이는 거의 안 만들다시피 하고 0. 몇 mm 정도 만들었는데 길이는 오히려 4mm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살찐 경우예요. 보시면 전진된 양은 전진한 만큼 나왔죠. 그런데 여기가 더 많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수술하고 나서 8kg 쪄서 오신 경우예요. 8kg.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중턱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세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 턱의 이중턱 요 모양이 바뀌는 정도의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10kg 정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뚱뚱한 사람이 이중턱을 고민한다면 살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정상 체중에서 보통 체중에서 만 5kg 정도 오버되는 경우에는 살 뺀다고 여기가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마무시하게 넣은 경우인데 사실은 9.10mm 정도 넣은 거죠. 전진을 10mm 정도 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한 5mm 정도 만든 경우예요. 보면 살이 전반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쫙 뻗었죠. 그러다 보니 워낙에 있던 턱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죠. 이게 2018년도인가 수술한 경우예요. 그래서 수술 후 2년 있다 오셨는데 이놈 B포인트가 꺼진 게 이분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수술 후 3개월째가 훨씬 모양이 나은 것 같아요. 6개월 넘어가니까는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게 조금 눈에 거슬려요. 이런 댓글도 써주시고 했던 분 있죠? 그분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이 B포인트에 대한 고민은 이분 때문에 시작한 경우예요. 이게 2018년도인가 수술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여기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작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달라붙는 양도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또 많은 경우인데 이제 실리콘 이렇게 넣고 오신 분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 실리콘 음영이 이렇게 있죠. 그럼 실리콘만큼만 전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은 거의 없고 길이가 필요하니까 밑으로 만들고 길이만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실리콘 빼고 실리콘 있던 거 위치만 바뀌어서 전진량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진된 건 거의 비슷한데 길이는 길이대로 길이 한 만큼만 늘어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 밑에를 크게 막 박리를 해서 근육을 당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조절들이 있어요. 길이가 메인이냐, 전진이 메인이냐, 또는 턱이 기냐, 아니면 보형물이 있냐, 또는 T절골을 했냐, 턱끝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띡 보여주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정말 난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개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한 7mm 정도 보형물을 만들었고 실제 아래턱 나온 것도 7mm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길이 3mm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한 5.7mm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해요. 단순히 이거 하나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뭐 심플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질문은 그렇죠. 이중턱은 지방흡입, 근육 묶기 하면 돼요. 또는 무턱 수술하면 돼요. 전진술 하면 돼요. 뭐 전진술 하나만으로 막 코골이도 교정돼요. 수면무호흡도 교정돼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받은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수술을 하고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래요. 또는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면 뭐야 이거 낚였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해 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수술, 모든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오늘 본 거 다 무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CT 모습 보시면. 다 무턱인데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별로 다르고 살성 따라 다르고 모습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뭐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전문의 선생님들 만나 뵙고 상의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서 자가진단하고 나는 이러니까 이 수술하면 되겠다. 이 수술 어디가 잘해? 이 수술 어디가 싸? 어디 이벤트 하는데 없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거의 열에 8, 9은 실수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렸거든요. 자료 정리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일이 수동으로 다 맞춰야 돼요. 수동으로 다 맞춰서 겹쳐서 오차난 거 없게 다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일이 찍어서 재고, 정렬을 또 먼저 해야 되는구나. 정렬을 하고 이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적어놓은 자료들은 이제 만들어 놓고 논문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나 써야지. 뭐 지금 써봐야 뭐 아직 내가 완성된 느낌이 없는데 진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라도 블로그에라도 글을 올려놓는 이유는 내가 그 시절에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은퇴할 무렵 돼가지고 옛날 데이터들 한번 싹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 앉아서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논문이나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옳은 얘기를 논문을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흘려보시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뭐 몇 미리 빼면 몇 미리 된다. 무턱 수술하면 뭐 좋아진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논리와 경험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 보고 예를 들면 수술 전후 사진 보고 와, 저 환자 되게 잘 됐다. 나도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무턱이라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